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미선아, 잠깐 나와봐.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마당으로 나가니 낯선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고 품에 안긴 아이는 갓돌이 지난 듯 보였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일이 현실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달려나와 그들을 반기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귀한 손자가 왔구나. 시어머니의 환호성이 마당에 울려 퍼졌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내게 다가왔다. 미선아, 이쪽은 은주야. 앞으로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될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귀가 웅웅거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17살에 시집와서 15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첩이 들어온다니. 그것도 아이까지 데리고. 내가 두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와 정을 통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큰 어머니 은주라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듯 답답했고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방은 안 채 작은 방을 쓰도록 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다.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었겠는가? 이미 시어머니가 받아들인 일을, 남편이 결정한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내 두 딸이 깰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한 지붕 아래 두 여자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밥을 짓는 일상은 변함이 없었다. 다만 이제는 식구가 늘어났을 뿐이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나를 대했다. 부엌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비켜주려 했고 내가 하는 일을 거두려고 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큰 어머니, 제가 물 좀 떠다 드릴까요? 은주가 물었다. 됐어. 내 아이나 잘 돌봐. 차갑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그러나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졌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은주의 목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나누는 소리까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그 소리들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여보, 오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근주의 달콤한 목소리가 들렸다. 피곤한 게 어디 있어? 너만 보면 힘이 나는데. 남편의 다정한 대답. 그 목소리는 한때 내게 향했던 것이었다.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그 다정함이 다른 여자에게 향하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들은 여전히 내 귀에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온통 은주의 아들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정말 잘생겼네. 아버지를 꼭 닮았어. 매일같이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칭찬. 내가 낳은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시어머니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이들이 죽었다고, 재수없는 며느리라고 욕했다. 그런데 지금은 은주의 아들을 보며 행복해하고 있었다. 엄마, 배고파요? 내 딸들이 아침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6살,
8살의 어린 딸들. 내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밥 지을게 부엌으로 가니 시어머니가 벌써 나와 있었다. 손자에게 먹일 죽을 끓이고 있었다. 우리 손자 먼저 먹여야지. 계집애들은 좀 늦게 먹어도 괜찮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딸들은 구석에 앉아 배고픔을 참으며 기다려야 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면 은주의 아이가 보채곤 했다. 그럴 때마다 은주는 아이를 안고 마당을 서성였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열이 나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은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안고 있었다. 큰 어머니, 아이가 계속 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게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열이 높았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이마에 올려넣어. 내가 약초 달인 물을 가져올게.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아이를 돌봤다. 남편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도 일어나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이의 열이 내렸다. 감사해요. 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는 죄가 없잖아.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정말 그랬다. 이 모든 상황이 아이의 잘못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은주와 나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여전히 남편은 은주의 방에서 밤을 보냈지만 낮에는 우리가 함께 일했다. 밭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큰 어머니, 저도 이런 삶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은주가 빨래를 하며 말했다. 아버지가 도박으로 빚을 지셔서 저를 팔다시피 하셨어요. 처음엔 첩으로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녀의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다. 미워해야 할 대상인데 그녀도 피해자였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일이잖아. 선택이요? 20살 때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살기 위해서. 은주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도 17에 시집와서 선택의 여지 없이 살아왔으니까. 가을이 되자 시어머니가 병이 들었다. 기침이 심해지더니 급기야 자리에 눕게 되었다. 미선아, 은주야. 이리 와 봐라. 시어머니가 우리를 불렀다. 병색이 짙은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너희 둘이 잘 지내야 한다. 그 말에 은주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남편은 누구를 택할까? 아니, 그런 선택을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는 한 걸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내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미선아,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됐다. 내 아들들이 죽었을 때 내가 너무 원망했구나. 뜻밖의 사과에 눈물이 났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던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은주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울었고 나는 상주 역할을 묵묵히 해냈다. 장례가 끝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남편이 나를 찾아왔다. 미선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랜만에 듣는 진지한 목소리였다. 무슨 얘기를요? 은주와 아이. 그리고 너와 우리 딸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한 지붕 아래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달라지나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날 이후로도 우리의 생활은 계속되었다. 은주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나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아이들이 함께 놀기 시작했고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라도 대화를 나눠야 했다. 큰 어머니, 오늘 장에 가실 거예요?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은주가 물었다. 그래, 같이 가자. 짐이 많으니까 처음으로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우리는 못 본 척했다.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은주가 말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한 집에 두 마누라가 산다고.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만 알면 돼. 겨울이 왔다. 추운 날씨에 은주의 아이가 또 아팠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밤새 기침을 하고 열이 내리지 않았다. 큰 어머니, 아이가 숨을 잘 못 쉬어요. 은주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즉시 의원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돌봤다. 내 아들들을 잃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무력감과 절망감이. 제발 이 아이만은. 은주가 울며 기도했다. 나도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죄 없는 이 아이만은. 다행히 의원이 제때 도착했고 아이는 위기를 넘겼다. 은주는 내 손을 잡고 엉엉 울었다. 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큰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됐어. 아이가 무사한 게 다행이야. 그 일이 있은 후로 우리 사이의 벽이 많이 낮아졌다. 은주는 더 이상 조심스러워하지 않았고 나도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같은 처지의 여자들이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봄이 다시 왔다. 은주의 아이는 이제 3살이 되었고 말도 제법 했다. 큰 엄마. 아이가 나를 부르며 달려왔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우리 정우가 왔구나. 아이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다. 내 딸들도 이제는 10살, 12살이 되었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나이였다.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은주 아줌마 방에서 자요? 큰딸이 물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이 질문이 언젠가는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그건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서 그래. 무슨 사정이에요? 학교에서 애들이 우리 집 이상하다고 해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은주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큰 어머니,
저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 같아서. 제가 떠날까요? 어디로 간다는 거야? 내 아이는 어떻게 하고?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은주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가봤자 갈 곳도 없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큰 어머니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내가 힘든 건 내 탓이 아니야. 세상이 그런 거지.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여름이 되자 남편이 일을 하다가 다쳤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몇 달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집안의 생계를 은주와 내가 책임져야 했다. 큰 어머니, 제가 삭바느질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올게요. 나도 바치를 더 늘릴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되겠지. 처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 낮에는 함께 일하고, 밤에는 함께 아이들을 돌봤다. 남편은 방에 누워 있으면서 우리를 바라보기만 했다. 미선아, 은주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산다. 남편의 말에 은주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자.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가을 수확을 마치고 나니 살림이 조금 나아졌다. 남편도 다리가 회복되어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마음의 병 때문인지 자주 아프곤 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내 방으로 찾아왔다. 오랜만의 일이었다. 미선아, 내가 정말 미안해. 술 냄새가 났지만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내가 없었으면 이 집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남편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은주 씨가 기다릴 거예요. 가보세요. 남편은 쓸쓸하게 돌아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미움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은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큰 어머니, 또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은주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걱정이 많았다. 그래? 몸은 괜찮고? 네. 그런데 큰 어머니께 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아이는 축복이야. 걱정하지 마. 내 말에 은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도 내 반응이 의외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담담해진 걸까? 은주의 배가 불러오면서 집안은 다시 분주해졌다. 이번에는 내가 앞장서서 준비를 했다. 아이 옷을 만들고 산후에 필요한 것들을 장만했다. 큰 어머니,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이상한 가족이지만 근주가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정말 이상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은주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큰 어머니.
제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정우를 부탁드려요. 무슨 소리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래도 약속해 주세요. 정우를 큰 어머니 자식처럼 키워주겠다고 나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약속할게. 하지만 너도 건강하게 아이 낳고 잘 살아야 해. 다행히 은주는 건강한 딸을 낳았다. 이번에는 내가 산파 역할을 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으니 묘한 감정이 들었다. 내 아이는 아니지만 내가 돌봐야 할 아이. 큰 어머니, 이름을 지어주세요. 은주가 말했다. 내가? 내 큰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을 갖고 싶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희망이는 어때?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라고. 희망이. 좋아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아이들은 자라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갔다. 남편은 50이 넘어서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이었다. 미선아, 은주야. 내가 오래 살 것 같지 않아. 병상에 누운 남편이 우리를 불렀다. 무슨 말씀이세요? 약 잘 드시면 나으실 거예요. 은주가 말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내가 너희한테 너무 못됐어. 특히 미선이 너한테.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너희가 없었으면 난 진작 망가졌을 거야. 고마워. 이제 그만하고 쉬세요. 내가 말했지만 남편은 계속했다. 우리 아들들?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내가 가면 먼저 찾아가서 사과할게.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 말에 눈물이 났다. 20년 만에 듣는 아들들 이야기였다. 은주야, 미선이 말 잘 들어. 진짜 어른은 미선이야. 네, 알고 있어요. 은주도 울고 있었다. 남편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은주와 나는 나란히 앉아 문상객을 받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우리만 알면 되니까. 큰 어머니,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은주가 물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면 돼. 우리같이. 그렇게 우리는 계속 함께 살았다. 아이들은 더 자랐고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났다. 내 딸들은 시집을 갔고 정우는 도시로 공부하러 갔다. 희망이는 우리 곁에 남아 집안일을 도왔다. 큰 엄마, 은주 엄마, 밥 다 됐어요. 희망이가 우리를 불렀다. 20살이 된 희망이는 예쁘고 착한 아이로 자랐다. 우리 희망이가 요리도 잘하네. 내가 칭찬하자 희망이가 웃었다. 큰 엄마가 가르쳐주신 덕분이에요. 은주와 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다. 60이 넘은 우리는 이제 진짜 자매처럼 지냈다. 큰 어머니, 우리 참 멀리 왔네요. 은주가 말했다. 그러게.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저는 큰 어머니가 정말 미웠어요. 왜 저를 받아주는지, 왜 친절한지. 차라리 미워해주면 편할 것 같았는데. 나도 너를 미워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미워할수록 내가 더 힘들더라. 우리는 웃었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자에서 이제는 서로를 가장 이해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큰 엄마, 은주 엄마, 내일 정우 오빠가 온대요.
희망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 오랜만이네. 정우는 이제 30이 넘어 의사가 되었다. 도시에서 일하면서도 자주 찾아와 우리를 돌봤다. 큰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정우가 항상 하는 말이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하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정우를 내 아들처럼 키웠다는 것을. 내 아들들의 빈자리를 정우가 채워주었다는 것을. 다음 날, 정우가 도착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큰 어머니,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어떤 아이니? 은주가 물었다. 의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에 모시고 올게요. 정우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내가 키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서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다니. 큰 어머니. 저희 결혼식 때 어머니랑 같이 앞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 너의 어머니니까. 그날 밤, 은주와 나는 마당에 앉아 달을 보았다. 큰 어머니, 우리 인생이 참 신기해요. 그러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나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도 그날이 생각나.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그런데 지금은 큰 어머니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나도 그래.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함께 견뎌온 세월의 온기가 느껴졌다. 정우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은주와 나는 약속대로 나란히 앞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큰 어머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우가 우리에게 인사했다. 눈물이 났다. 내 아들들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정우야, 행복하게 살아라. 네. 큰 어머니,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주가 말했다. 큰 어머니, 우리 참 잘 살았어요. 그래. 힘들었지만 잘 살았어. 이제 희망이만 시집 보내면 되겠네요. 아직 멀었어. 희망이는 공부를 더 하고 싶대. 희망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다. 우리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희망이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다. 세월이 또 흘렀다. 희망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큰 엄마, 은주 엄마, 저 임신했어요. 희망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 우리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은주가 기뻐했다. 할머니라니,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닌데, 내가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었다. 희망이가 아들을 낳았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큰 엄마가 이름 지어주세요. 희망이가 말했다. 또 내가? 네. 큰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복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건우는 어때?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가족을 이어가라고. 건우.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증손자까지 보게 되었다. 은주와 나는 여전히 함께 살며 서로를 돌봤다.
가끔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다. 큰 어머니.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떨까요? 은주가 농담처럼 말했다. 누가 믿겠어? 한 지붕 아래 두 아내가 평생을 함께 살았다는 걸. 그래도 우리는 해냈잖아요. 그래, 우리는 해냈어. 어느 봄날, 은주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심장이 약해졌다고 했다. 큰 어머니, 저 먼저 가게 될 것 같아요. 병상에 누운 은주가 말했다. 무슨 소리야? 아직 갈 때가 아니야. 큰 어머니랑 더 오래 살고 싶었는데.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충분히 오래 살았어. 그리고 잘 살았고. 정말요? 그럼. 누가 뭐래도 우리는 잘 살았어. 은주는 며칠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큰 어머니, 사랑해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은주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정우와 희망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모두가 은주를 사랑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희망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은주가 편히 쉬러 간 거야. 하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았다.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은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제 나는 혼자가 되었다. 아이들이 번갈아 찾아와 돌봐주었지만 은주의 빈자리는 너무 컸다. 매일 아침 은주를 부르다가 그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했다. 은주야, 밥 먹자. 아, 맞다. 혼잣말이 늘었다. 가끔은 은주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은주야, 오늘 날씨 좋다. 빨래하기 딱이야. 큰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은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정우가 찾아왔다. 큰 어머니,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하지만 혼자 계시면 혼자가 아니야. 은주도 있고, 내 아버지도 있고, 내 아들들도 다 여기 있어. 정우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은주의 무덤에 갔다. 그녀 옆에는 남편의 무덤이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내 아들들의 작은 무덤이 있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니? 나도 곳갈게 바람이 불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나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보고 있었다. 희망이가 건우를 데리고 왔다. 할머니, 뭐 하세요? 그냥 앉아 있어. 참 예쁜 저녁이야. 건우가 내 무릎에 기어올랐다. 5살이 된 건우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옛날 이야기? 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요. 나는 건우를 안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할머니가 아주 젊었을 때 일이야. 그때는 세상이 지금과 많이 달랐단다. 어떻게 달랐어요? 여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었어. 시집가면 무조건 참고 살아야 했지. 왜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희망이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할머니랑 은주 할머니가 함께 사셨다고. 그래,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었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었어요? 희망이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복잡했던 감정들을, 아픔과 용서와 이해의 세월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서로 미워하기도 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 그래도 힘드셨을 텐데. 힘들었지. 하지만 혼자였다면 더 힘들었을 거야. 은주가 있어서, 내 엄마가 있어서, 정우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건우가 졸린 듯 눈을 비볐다. 할머니, 더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들려줄게. 이제 집에 가자. 희망이가 건우를 안고 일어섰다. 엄마, 저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그들이 떠나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은주가 있었고, 내 아들들이 있었고, 이 집에서 함께했던 모든 추억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은주가 젊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큰 어머니, 저예요. 은주야,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요. 그런데 큰 어머니, 여기 누가 있어요? 은주 뒤에서 두 소년이 나타났다. 내 아들들이었다. 그들도 떠날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엄마, 우리 아들들? 눈물이 났다. 꿈속에서도 눈물이 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아프지 않니? 네, 하나도 안 아파요. 여기서 은주 아줌마가 잘 돌봐주세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다. 큰 어머니 아들들이 정말 착해요. 제 정우랑도 잘 놀아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정말로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는 날, 나는 평소처럼 은주의 무덤에 갔다. 은주야, 눈이 온다. 내가 좋아하던 첫눈이야. 무덤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정우와 희망이 이야기, 건우 이야기, 동네 이야기까지. 이제 나도 갈 때가 된 것 같아. 더 이상 혼자는 힘들어. 바람이 불어 눈송이가 날렸다. 은주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눈을 감으니 다시 은주가 보였다. 이번에는 꿈이 아닌 것 같았다. 큰 어머니, 제가 마중 나왔어요. 그래, 가자. 다들 기다리고 있겠지? 은주와 손을 잡고 걸었다. 저 멀리 내 아들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도 서 있었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미선아, 고생 많았어. 남편이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있을 수 있어. 따뜻한 빛이 우리를 감쌌다. 더 이상 아픔도, 서러움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평화만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희망이가 나를 발견했다.
의자에 앉은 채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정우와 희망이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 두 할머니가 함께 사신 것이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누군가 말했다. 한 지붕 아래 두 아내라니,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그분들은 해내셨어요. 서로 미워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으셨죠. 정우가 조사를 읽었다. 두 어머니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가족이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희망이도 말했다. 두 할머니의 삶은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증오보다는 사랑을,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모두를 구원한다는 것을요. 나와 은주는 나란히 묻혔다. 남편의 무덤 양옆에 비석에는 이렇게 적혔다. 여기 두 여인이 잠들다.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진정한 자매가 되었던 이들. 그들의 사랑과 용서의 삶을 기억하며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기억했다. 한 지붕 아래 두 아내의 이야기. 질투와 미움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간 두 여인의 이야기. 어떤 이들은 믿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감동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다. 건우가 자라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손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옛날에 두 할머니가 계셨단다. 한 집에서 함께 사셨지. 처음에는 서로를 미워했대. 하지만 나중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셨어. 그분들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 미움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사랑과 이해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이야. 이야기는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졌다. 한 지붕 아래 두 아내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아름다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은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증오 대신 사랑을,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 가족을 지켜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서로를 미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한 지붕 아래 두 아내. 우리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끝.